노래방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올 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살 비치는 블라우스, 짧은 치마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 그러다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형수였습니다. 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뒤섞여서 결국 형수가 위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우리 둘만의 관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거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 올해 60입니다. 이 언리설브드 예순입니다. 아내와는 5년 전 이혼했어요. 어린 남자랑 바람피다 걸려서 갈라섰죠. 응문 혼자 살고 있고요. 딸은 캐나다에 있어요. 요즘엔 연락이 자주 안 되네요. 뭐 바쁘겠죠? 이혼하고 솔직히 처음엔 홀가분한 줄 알았는데 많이 외롭고 밤엔 괜히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요. 이홀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옛날 동네 친구들한테 모처럼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준혁아, 오늘 다 모인다. 간만에 얼굴 좀 보자. 상그 목소리에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삼겹살집 기름 냄새에 폴폴 나는 찰판 앞에 둘러앉은 얼굴들. 대들건네 어쩌네 농담하면서도 반갑더라고요. 야, 너 혼자 살더니 얼굴이 반쪽 됐다. 잔소리 반, 걱정 반, 그런 게 또 정이죠. 소주 몇 잔에 얼굴도 금세 달아오르고 고기도 꽤 잘 구워졌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한껏 무르익었을 때 한 놈이 술잔을 내려놓더니 그러더군요. 야, 2차 가자. 근처에 새로 생긴 노래방 있는데 도우미들 장난 아니래. 야야, 그래. 노래방 좋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강남 곳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거절하기 싫더라고요. 괜히 혼자 남는 것도 싫었고. 뭐랄까. 갑자기 혼자 남겨지는 조용한 집에 가기 싫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친구들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로 생겼다는 노래방은 깔끔했어요. 삼겹살집 맞은편 건물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니 조명이 번쩍번쩍, 벽엔 장식도 있고 뭔가 꾸며놨더라고요. 안내하는 여자 직원이 방으로 안내해주고 친구 한 놈은 마이크부터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술 기운에 목 풀고 흔한 트로트 한 곡씩 부르면서 웃고 떠드는 자리. 그런데 한참 후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여자 3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머리 짧고 깔끔하게 생긴 여자. 그 옆에는 긴 머리에 키가 큰 여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을 보는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내대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 김수정 형수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제 형 박성호의 아내, 2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난 그 형의 아내였습니다. 2년 전 형의 장례식장에서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한창 젊을 땐 영화배우 오디션 제의까지 받았던 그녀였기에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점점 다가오는 그녀를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죠. 그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빛이 순간 딱 굳더군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고 그냥 다른 쪽 친구도 옆에 앉았습니다. 간형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남자들 사이에서 술을 따르고 웃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제 속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부록 그렇게 한참이 흐르고 마이크가 오가고 술잔이 다시 채워지고 잠시 제 앞에 다가온 그녀가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여기선 모르는 사람처럼 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가슴은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으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노래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앉은 그녀만 계속 신경이 쓰였고 술맛도 안 나더군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커다란 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던 그 순간부터 계속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정있고 조용했고 형 옆에서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노래방에서 본 모습은 내 기억 속 그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밤을 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죠. 내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어두운 눈동자,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말투, 아는 척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묻어있던 냉기와 어쩌면 부끄러움 같은 감정들까지도 내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은 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됐죠. 회의도 그냥 대충 듣고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래서 퇴근 후 그 노래방 근처로 일부러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뭔가 좀 풀릴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연처럼 골목 끝에서 그녀가 걸어 나오더군요. 짙은 메이크업은 지워져 있었고 편한 바지에 민소매 차림, 한쪽 어깨에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눈을 피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형수! 그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기 혹시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금은 지친 표정으로 절 봤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장 근처에 공원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그렇게 저희 둘은 어색한 걸음으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골목길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골목 끝에 붙어 있는 동네 공터 같은 곳. 벤치는 오래돼서 약간 삐걱거렸고 주변엔 할머니들 몇 분이 운동기구를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죠. 저희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놀랐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 오빠 떠나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죽은 형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다시 들으니 제 가슴도 조심스레 쿡 하고 쑤셔왔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나서 혼자 빚 갚고 생활하다 보니 화장품 가게도 얼마 안 가서 문 닫았어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더라고요. 전세 사기도 당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계속 빚만 쌓여가니까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녀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알바도 해보고 공장도 가보고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어딜 가도 다들 거려했어요. 그녀가 제 쪽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언니 소개로 그 노래방에 갔어요. 처음엔 진짜 거기 들어가는 문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사는 형편에 더 이상 주저할 순 없었죠.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형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갔을지 그걸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더군요. 나 진짜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녀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긴 머리가 살짝 앞으로 쏟아졌고 그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살짝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어요. 형수.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저는 눈을 마주 본 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정말 많이 힘드셨죠. 그 말이 그녀의 무너져 있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웃더군요. 오랜만이네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는 일도,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일도. 그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 서로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솔솔 불고 멀리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사이로 그녀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괜히 운동기구 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섰고 그녀도 조용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공원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걷고 있었고 저도 그 옆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터뷸런스는 제대로 챙겨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작게 저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밥이나. 정설이다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칼국수 맛있는 집 있어요. 그냥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골목을 지나 칼국수 집에 들어섰습니다. 허품하지만 깨끗한 가게, 묵은지와 칼국수 한 그릇. 주문하고 나서도 서로 말이 많진 않았어요. 그저 그 자체가 참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같았거든요. 떠먹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탐무침을 먹으면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국물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저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그런 사소한 얘기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느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자꾸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형수였던 사람이란 건 여전히 머리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남았던 건 그녀가 국물 한 숟갈 먹고 지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뭐랄까, 참 오래 굶은 사람 같았어요. 밥이 아니라 사람을요. 사랑과 나누는 마음 정 같은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 잘 지내시죠? 저번에 말한데 거기 커피 괜찮다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답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넝주 목요일 오후 4시쯤 어때요? 저는 그 답장을 보면서도 괜히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 몰라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유독 햇살이 좋았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 딱 맞춰서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얇은 가디건을 걸친 모습. 저는 반가운 척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 얼굴은 자꾸 웃고 있더라고요. 아금파에 오셨어요? 날씨 괜찮죠?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따뜻한 라떼 하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노래방일 안 나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날 이후로 그냥 나가기 싫더라고요. 뭐랄까 갑자기 부끄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녀가 쑥스럽게 말하길래 저는 웃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죠. 형수는 다른 일이 더 잘 어울려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방님은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가요? 그래서 편해요. 그날 커피는 참 오래 마셨습니다. 단 2잔이었지만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죠.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다음엔 저녁 한 번 더 하실래요? 순간 너무 놀라서 답이 잘 안 나올 뻔했지만 겨우 답했습니다. 저야 좋죠. 다음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녀는 작게 웃더니 손을 흔들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나의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셨죠. 곧이어 도착한 답장. 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이 왠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날 이후로 형수와의 연락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길게 문자를 주고받진 않았지만 잘 주무셨죠. 점심은 드셨어요. 그런 간단한 안부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오가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조용하고 반찬도 깔끔해서 괜히 그녀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형수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그날따라 대화도 훨씬 부드러웠어요. 형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서로에게 약속같이 느껴졌거든요. 대신 그녀는 요즘 읽는 책 얘기를 했고 저는 요즘 보는
유튜브 현실사연 채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녀도 구독하고 자주 본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별거 아닌데 참 즐겁더라고요. 저녁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런 시간이 저한텐 참 오랜만인데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이런 시간 오랜만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향기가 은은하게 따라오고 있었고 그냥 말없이 걷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저방님? 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그쪽 마음 어느 정도 느껴요. 근데 나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어요. 그녀 말 속에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도 요즘 자꾸 흔들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커요. 안간 그녀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절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걷기만 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고 어깨도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주 조금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쎄했습니다. 형수가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 통화에서 사장의 부탁으로 하루 이틀만 더 나가고 정리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머릿속에 자꾸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괜히 노래방 골목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시켜서요. 시간은 밤 11시쯤. 거리엔 불빛만 번쩍이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노래방 입구 쪽 낯선 남자 하나가 형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욕설을 뱉으며 그녀를 억지로 끌고 옆 건물 모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겁니까? 놓으세요. 그 남자가 돌아보더니 눈을 흘기며 말하더군요. 당신 뭔데요? 꺼지세요. 우리 애인 사이거든요. 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냥 가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등을 더 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한테 이게? 그 남자가 제 어깨를 밀쳤고 저도 머리로는 하지 말자 하면서도 몸은 이미 그 남자를 밀고 있었어요. 순간 서로 사태질과 몸싸움이 뒤섞였고 길가에 의자가 쓰러지고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렇게 몇 초였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근처 편의점에서 누가 경찰을 불렀는지 순찰차 불빛이 골목으로 들어오더군요. 남자는 욕을 퍼붓고 도망쳤고 경찰은 대충 상황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어깨가 자꾸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 손은 차가웠고 그 온도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잠깐 우리 집에 가서 마음만 좀 진정시키다 가세요. 형수는 말이 없다가 한참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조용한 거실 한쪽에 작은 탁상 조명만 켜두고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서방님까지 끌어들여서 왜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세요. 잘못한 건 수정 씨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형수가 아닌 수정 씨라고. 그녀는 조금 놀란 눈으로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말하더군요. 오늘도 참 부끄럽네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망가진 거 아니에요. 홍서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 오빠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혼자 서 있기에는 너무 컸어요. 저한텐 2년 전 먼저 떠난 형의 이야기.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모든 게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처럼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네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작게 물었어요. 혹시 조금만 여기서 쉬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맞은편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이불도 가져다 놨어요. 그렇소. 그녀는 작은 인사를 하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방에서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말로 다 나누진 않았지만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걸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그건 사랑이 시작되는 마음과 아주 닮아 있더라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부엌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고 식탁 위엔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잠이 덜 깬 채로 거실로 나왔는데 뜻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 씨가 조용히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치마를 하고 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냄비 앞에서 국을 휘저는 모습. 그 순간 마치 오래전 결혼 초에 아내와 사이 좋았던 주말 아침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두부랑 호박 조금 있길래 된장찌개라도 끓일까 해서요. 제가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아니에요. 어제 도와주신 답례는 해드려야죠. 작은 밥상 위에 2그릇의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점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지만 그 시간은 참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제가 말했죠. 잠깐 산책하실래요? 집 근처에 괜찮은 길 있거든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서늘하지만 햇살이 부드럽게 따뜻했고 길가의 나무들은 막 초록빛이 살아나는 중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거나 가게 앞 진열대를 슬쩍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정 씨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청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수정 씨의 아들 박영우였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수정 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놀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수정 씨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우야. 박영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우야, 오랜만이다. 우리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 수정 씨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침, 영우야, 사실 요즘 준혁 씨랑 종종 연락하고 있어.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녀가 저를 서방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박영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군요.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로미야,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잖아요. 수정 씨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그냥 이제 엄마가 마음 편하면 좋겠어요. 써머머지드 는 사람이면 전 괜찮아요. 그 말에 수정 씨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로습니다. 햇살이 비스미 들어온 창가의 말을 바늘 잔용이 정거 주름게 썼어요. 우리는 제게 경분 연고, 정경이 근창 못 내는 새서 이름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영울태지처가 이때 그 곱은 박헌이를 접촉하시더요. 올릴 때 모내는 스미였고 종고 청여고 모는 정막하시어 근영 곤영을 판뱅한 마늘 대무 지가고 오르님이 몽정분고 보호 미냥고 10번이다 고호 풀신이 고져 있었서니다. 지게 맞는 권영을 사른이며 저물른 제가고 오르니야 오니는 사르면 주자느는 아드이몬드로 오는 전이야 전예를 난 고 그님이 갱아문우 고고 한도 떴습니다. 부도 정계 영을 파라낸 말이십니다. 오는 전이야 근영이 마늘 전고로 죽게 해서 제지기오 파류오 물탄 나는이 많은 신이여 오마엔 우레니 하시하는 권이 마음알르 고영하면 좋음 믿습니다. 오만 이제 정견이 타조 이니 정검구 오난 오를묘 초 머니조 전에 도영여 올천 창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 박합이 섞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놀 지르르는 말했습니다. 저만 정오울로 저정을 잠장 변야 옳은 저만 정 지기 보록 전 영우야 전이야 점이 전 전이야 전 이제야 좀 살아있는 기분이야. 조용한 카페 한켠에서 이루어진 작은 화해와 응원. 그날 이후 수정 씨는 우리 관계에 대해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녀 옆에 더 천천히, 더 확실하게 서 있어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수프레싱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정 씨는 노래방 일을 완전히 정리했고 며칠 동안은 그냥 제 집에서 쉬었어요. 당분간은 좀 쉬려고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수정 씨는 천천히 제 생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부엌에 먼저 나와 커피를 내려주곤 했고, 저녁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방 정리를 하다가 저녁 차려준다며 냄비를 꺼내는 모습. 그런 사소한 일들이 어쩌면 제 삶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사람 사는 냄새였던 것 같아요. 건혜 씨는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 커튼이 새로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바꿨어요. 기존 커튼이 좀 오래돼 보여서. 와, 훨씬 좋네요. 데모리션, 이젠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비어있던 이 집이.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절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파티넘, 그저 그 조용한 거실에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 온기가 참 오래도록 마음을 데워줬던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같이 사는 집이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에스토니 씨도와 회의하느라 저녁 8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수정 씨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불 위에 국과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시작했죠. 반찬은 하나하나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내랑 이혼하고 5년 만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이었죠. 그녀는 수줍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별거 아닌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수정 씨가 오늘 장을 보며 느낀 물가 이야기, 뉴스에 나온 새로운 복지 이야기, 그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같이 산다는 느낌이었지. 혼자 살 땐 밥은 그냥 때우는 거였고 식탁은 통 비어있는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대화, 따뜻한 반찬,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까지도 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정 씨가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버니는 그 질문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커튼 너머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우리 두 사람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전, 구름 없는 조용한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햇살은 맑고 가벼웠죠. 며칠 전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을 수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울 근교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형 박성우가 잠든 곳. 수정 씨는 두 손에 조그마한 국화꽃을 들고 있었고 저는 작은 물병 한 병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만 흘러가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도착하자 묘역 앞은 조용했고 풀은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형의 묘 앞에 섰습니다. 검은 비석 위에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형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한동안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으로 꽃을 놓고 그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 오빠. 그 한마디가 나오자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한테 참 많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은 이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려 저를 봤고 저도 묘 앞을 향해 조용히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 수정 씨랑 같이 지내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 나한테 형의 아내고 형수였지만 지금 내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수정 씨가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말 언젠가는 오빠 앞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오빠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도 함께 묘 앞에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게 수정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처음으로 아주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짜 새로운 길을 걸어도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형의 묘소를 떠나고 나서 우린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엔 뭔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시골 식당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반찬 몇 가지에 보글보글 끓는 순두부찌개. 그녀는 조용히 찌개를 휘젓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늘 형 보고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한참을 조용히 먹던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되는 건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빠 묘소 다녀오고 나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제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잘 봤지만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맙죠. 수정 씨가 제 옆에 있어줘서. 그날 밥상을 사이에 두고 우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제 조금 익숙해진 편안함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우리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 소파에 앉아 같이 TV를 봤습니다. 저 내일부터 일 나가요. 수정 씨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군요. 어디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네 식당이에요. 좀 있는 사람을 오히려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지만창한 취급은 높진 않지만 몸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 정도만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죠. 이제 좀 뭔가 잘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참 뭐랄까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만들더라고요. 수정 씨가 첫 출근하는 날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립다 하면 괜히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예요. 저는 몰래 식당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주택가 한복판, 간판이 바랜 우리 식당이라는 이름 유리문 너머로 앞치마 두른 수정 씨가 손님 물컵을 나르며 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 보고만 있었는데 괜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녀가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의 자존감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퇴근길에 수정 씨를 데리러 식당 앞에 갔더니 그녀가 작은 보냉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반찬 조금 남은 거 사장님이 챙겨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보온통에 담긴 미역국과 고등어 조림 그리고 집에서 지은 밥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일은 좀 어때요? 할만하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등어살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조금 피곤한데요. 이상하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게 또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조용히 자기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그저 좋았습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어쩐지 그냥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싫더군요. 무작정 발길을 돌려 수정 씨가 일하는 식당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창문 너머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문을 받고 밥을 퍼서 내고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그 모습이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퇴근 시간 맞춰 골목에 서 있다가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보냉백을 들고 나오는 수정 씨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어요. 잠깐 같이 걸을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옆에 섰고 우리는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정신 없었죠? 점심엔 단체 손님도 와서.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차장님도 좋으시고 음식 맛있다고 손님들이 말하면 괜히 제가 뿌듯해져요. 그 말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길가 나무 밑 벤치에 잠깐 앉아 그녀가 가져온 보리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걷는 게 참 좋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일 땐 집에 들어가는 길이 항상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걸어가는 길이 설레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앞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선명하게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앞치마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옷. 조금씩 지쳐 보이지만 여전히 고든 걸음걸이. 그리고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구나. 그 감정은 갑작스러운 것도 겁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이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괜히 걱정되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 그날 밤 수정 씨가 내민 반찬통을 받아들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 준혁 씨 덕분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끝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가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요. 그래도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은 꽃다발 하나를 준비해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수정 씨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괜찮아요. 내가 같이 있으니까.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우리를 본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둘이서 왜 같이 해? 수정 씨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키르빌리지 어메리카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나는 죽은 우리 상호가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울고불고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네가 죽은 네 남편 동생하고. 수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어머니 앞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수정 씨, 정말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오셨고 저도 그랬고요. 이제 이 사람은 저한테 형수가 아니라 지금은 저에게 소중한 그냥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난 못 받아들여. 죽은 네 형을 두고 어떻게 그러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수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차마 더는 볼 수 없을 만큼 작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지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나가라! 당분간 얼굴 보러 오지도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같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정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안방 침실에서 처음으로 서로 깊숙하게 자리 잡은 외로움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매일 조용하던 침대가 소리내며 흔들렸고 서로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위에서 움직이던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는 믿음도 함께 있었어요. 며칠 동안 수정 씨는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집안일도 여전히 했지만 표정은 예전과 다르게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어요.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몇 번 들다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상을 정리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이 관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저라는 존재가 사실은 준혁 씨 인생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수정 씨, 제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도 강요한 게 아니고 누가 떠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원한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어머님은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람이 오래된 생각을 바꾸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레테,
우린 조금 더 기다리며 계속 함께하면 돼요. 사람들이 보는 눈도 떠드는 말도 우리가 진심이면 결국은 다 지나갈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중심엔 분명히 조금의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묻더군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뭐 아프죠? 물론이죠. 제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너바멘테주 주말 오후 햇살이 살짝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걸을까요? 수정 씨의 제안에 우린 동네 한바퀴 산책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담장나무로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왔고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말없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근처 골목을 나와 도는 순간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정 씨는 제 손을 급히 놓으며 한 걸음 멈춰 섰고 저도 숨을 잠깐 고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남, 얼굴 보러 왔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드준 씨 심을 잔을 내오며 고개를 조심스럽게 숙였고 어머니는 그 잔을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한참의 정적,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하려고 왔는데 우린 숨을 멈췄습니다. 엄폐, 너희 둘이 손잡고 나란히 걷는 거 봤다. 참 보기 좋더구나.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움직이더라. 금해를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죽은 성우 생각도 나면서 그 애가 그걸 보고 어쩌면 참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성우 목까지 너희들이 서로 잘 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수정 씨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하고. 됐어. 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동안 힘든 거 내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부디 날 용서해 주렴. 그 순간 수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사이로 오래 묵었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 씨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있자 어머니가 슬쩍 다가가셨습니다. 뭘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할게. 넌 그냥 앉아있어. 장난이에요, 어머님. 금방이에요. 불고기만 볶으려고요? 그럼 내가 김치나 좀 썰어줄까? 어머니 목소리엔 낯선 부드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방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며 나는 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이 이상하게 찡했거든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잘 익힌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어느 날보다 따뜻한 식사였어요.
수정 씨가 어머니 밥그릇에 조심스럽게 나무를 올려주자 어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솜씨는 여전히 좋구나.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 밥 먹으니 너무 좋네.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함께 자주 식사해요. 식사 후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시고 우리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어머니는 작은 웃음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정우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게 틀림없어. 류수정 씨는 고개를 푹 숙였고 나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작게 끄덕이시고 곧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수정 씨와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거실, 우리 둘만 남은 집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꽉 차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손등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아시,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며칠 후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식하자는 소리에 저는 그냥 빠지려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자. 그래서 수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이번에 나 회사 회식 자리에 같이 가볼래요? 그녀는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베프는? 문 열고 들어서자 다들 술잔을 들고 있다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에요. 김보희 씨입니다.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더니 이내 박수로 반응을 보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터느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반갑습니다, 수정 사모님. 수정 씨는 조금 방황한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이어서 수정 씨와의 관계와 이야기를 설명했고 직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응원의 말들을 해줬어요. 회식하는 내내 수정 씨는 너무 튀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움츠러들지도 않게 절묘한 균형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정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되게 고마웠어요. 뭐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줘서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조명이 비치는 인도 위에서 우린 나란히 걸었고 그 발걸음은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정 씨가 조심스레 제게 말했어요. 준혁 씨, 혹시 토요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시장 좀 같이 봐주실래요? 제가 아는 가게들도 있고
사실 소개하고 싶은 분도 있어서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땐 늘 그렇듯 살짝 긴장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전 알았어요. 고가이 그게 용기라는 걸. 토요일 오후 우린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수정이 왔네? 오랜만이다. 어디 갔다 왔어? 동네 분들의 인사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수정 씨는 익숙한 듯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제게도 조심스레 소개했죠. 여기 박준혁 씨예요. 요즘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르 보기 좋다. 수정이도 이제 웃네. 그동안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하지. 잘했어. 인생 한 번뿐인데 혼자 지내서 뭐하냐. 그 말에 수정 씨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저는 웃으며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미고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사고 과일 가게에서 귤도 몇 개 샀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정 씨는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별거 아닌데 되게 행복하네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수정 씨는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한 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욱 격렬했고 더 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튼들 위에 움직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둘의 밤은 점점 지나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며칠 밤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어느 금요일 아침, 야, 이번엔 꼭 나와야 한다. 얼굴 안 보이면 너 매정하단 소리 듣는다. 오래된 친구 영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털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모이던 자리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그동안은 이런 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가 들어오면 혼자라는 게 더 실감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마음이 다났습니다. 수정 씨와 함께 친구들 모임에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오래된 횟집. 모타베네그에서부터 시끄럽지만 정겨운 친구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준혁. 어이구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졌네. 넌 누구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옆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김수정 씨야. 뭐가 잠시 멈칫한 순간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와, 드디어 이제야 사람 됐네, 수정 씨. 안녕하세요. 저희가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라 신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수정 씨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부제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친구들이 하나둘 반가운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는 즐거운 듯 밝게 웃었어요. 최애 식사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수정 씨와 친구들도 제법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철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가 슬쩍 제게 말하더군요. 야, 너 진짜 잘한 것 같다. 뭐가? 지금 네 얼굴에 딱 써 있잖아. 행복이라고. 수정 씨 참 괜찮은 사람 같아. 형수였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부럽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와 수정 씨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댁은 여전히 단정했고 마당의 장독대 위로 햇살이 환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왔니?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이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들어와 밥부터 먹자. 식탁에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퍼고 반찬을 건네며 웃고 사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참 오래 기다려온 풍경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밥 한 숟갈 뜨시더니 말없이 수정 씨 그릇에 생선을 올려주시고 이내 아무 일 없단 듯 찌개를 푸시더군요. 그 모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쉬더버렐이 사친 뒤 거실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고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케이진의 나이 되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냐? 혼자라는 거야. 외롭다는 거. 그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너희들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서로 외롭지 않게 지금처럼 잘 지내? 수정 씨는 찻잔을 감싸진 손을 조금 더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고 있어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 집과 형의 묘소에도 꼭 들릅니다. 잔잔하게 풀을 정리하고 꽃을 놓고 가볍게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나면 나는 조용히 형에게 말하죠. 형, 수정 씨랑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옆에서 수정 씨는 한 발짝 뒤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청우 오빠, 준혁 씨랑 잘 살게요.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주변 바람이 우리 주변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촉감이 형이 우리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다시 출발하기 위해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항남한 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과 웃으며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어느 날은 조용히 어깨에 기대 잠들 수도 있는 산. 늦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하루는 그녀와 함께합니다. 댓글시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